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이경택 과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진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진주는 지금 태풍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씨였습니다. 지금 서울로 올라오니까 날씨가 뭐 화창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희 기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공단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설안전공단이 그 작년이죠. 2020년 12월 달에 김천에 있는 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해서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행하는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현장 그 안전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업무, 지특법에 따른 그 지하안전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순서는 가설 구조물 설계안에서 검토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좀 스마트 안전 기술과는 좀 이제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그런 스마트 안전 기술이 도면에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된다고 하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시간은 가설 구조물 중심으로 좀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 사고 사례, 그다음에 검토 기준, 좀 이제 잘된 사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 도입 배경인데요. 2014년도 하면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건데 그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304명인가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같은 해 2월 달에 그 PEB 공포하면 다들 아실 건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있었죠. 부산 외국어 대학교 학생 9명과 직원 1명에서 10명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뭐 재해를 하고 건설 사고 만인율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시공자 중심의 관리였다고 하면 좀 발주자와 설계자한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좀 생애 주기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에 좀 많은 내용이 실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시공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설계 단계에서 하는 DFS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전부 개정을 통해서 각 참여자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설계 안에서 검토 절차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발주자가 그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도출을 하고 그 설계자한테 그거를 전달해서 설계 단계에서 그런 건설 과정의 위험 요소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계자는 설계안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면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 완료된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을 하면 발주청은 승인한 후에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공자는 그 설계 단계에 도출된 위험 요소에 추가해서 좀 추가로 위험 요소를 도출한 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의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혹시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또 위험 요소로 도출을 해서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게 지금 이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흐름별로 제도에 좀 이제 그런 저희가 관리원에서 운영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이후로 입찰 공고된 설계부터 설계안에서 검토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창안 마산 야구장을 시작으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제 설계안에서 검토의 보고서의 적정성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8월까지 한 1,400건 정도의 보고서 적정성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한 2,100건 정도의 보고서를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보고서를 검토를 하면서 가설 구조물에 대한 이제 계획이라든지 안정성 확보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된 거는 2015년도에
그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인가요? 예, 내용에 보면 설계 단계에서 본 구조물뿐만 아니라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하도록 실제로는 제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발주청에 제출을 하면 발주청에는 이제 승인을 하는데 저희 관리원 쪽으로 보고서를 이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관리원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발주청에 통보를 하고 발주청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을 하면 이 제도를 이행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사당 종합체육관 건설 사고입니다. 다들 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 지붕에서 이제 작업자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 그 하부 가설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설 구조물을 지지하는 일창 슬라브가 사용 하중에 대해서는 그 구조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공 하중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가설 구조물을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공 하중이 그 슬라브의 그런 이제 고정 하중을 제외한 사용 하중에 대해서 한 2.5배 정도 초과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콘크리트가 28일 정도 양생이 돼야 본 이제 강도가 발현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이제 실제로 10명 이상이면 중대한 이제 건설 사고로 분류가 되는데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 이제 용인 냉수 물청교 도량 상판 붕괴 사고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슬라브 뎁스가 1.2m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이제 자중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하부에 가설 구조물이 그런 이제 무게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상부에 이제 작업자들이 모두 추락해서 1명의 사망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구 해운대 LCT 외벽 작업 이제 SWC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초등 조사를 제가 이제 출동을 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상부에 보시는 이 부분이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라든지 창문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자 작업 발판입니다. 여기 지금 단면도가 보이실 건데요. 이 작업 발판을 고정하는 브라켓이 설치되는 하부에 보면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타이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작업 발판에 하중을 고정하는 이제 그런 접합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철근으로 보면 그 철근의 정착끼리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공구조물에 정착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제 시공이라든지 어떤 이제 체결이 좀 불량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업 발판의 구조물은 튼튼했지만 그것을 고정하는 접합부가 현장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자가 작업 발판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조사상으로는 4명이 한 개조로 작업을 했었는데 운 좋게 이제 한 분은 요 슬라브 본구조물 위에 있었고 3분이 작업 발판 위에 있어가지고 함께 추락해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망자는 4명인데 그 하부에 작업 반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깔림 작업 발판이 상부 위로 떨어져가지고 깔림 사고로 이제 함께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잘 계산해서 좀 디테일을 설계를 하고 좀 안전관리자라든지 공정 담당자가 좀 관리를 잘 했다고 하면 이런 좀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2019년도 7월부터 이제 건설기술기능법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건설 사고는 그 CSI에 모두 이제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건설 사고를 이제 조사한 현황입니다. 전체 한 2,270건 정도의 사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주요 공정별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가설 공사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발생되는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설물이 좀 이제 그런 좀 많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좀 가설 구조물에 대한 관련된 건설 사고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가설 구조물을 좀 잘 검토하고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좀 건설 사고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셔서 자료실에 오시면 이 자료가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저희가 반기별로 자료를 오픈하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검토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관리원 내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설계하면서 검토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 때 마련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담당자들이 그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 이제 검토 기준 내용 중에는 지금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라든지 그런 이제 계획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대상이 이제 5m 이상 거푸집 동발이라든지 뭐 31m 이상 비계 이런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데 계획이 좀 이제 부적절하다든지 안정성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부적절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관리원 쪽에 그 보고서를 의뢰할 때 좀 적정 의견을 받고 싶으면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성 확보 여부까지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건설안전학회와 이런 좀 이제 검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좀 명령을 수행하려고 좀 협의도 지금 참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노유자 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종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연면적이 5,000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해 시설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그리고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안에서 검토를 실시한 현장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계와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에 보면 비계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31m 이상 비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3차원 모델링을 해서 이제 구조 검토를 하도록 이제 설계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31m가 되진 않지만 실제로 마이다스라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 해석 모델링을 통해서 좀 이제 부재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제 3D 모델링의 그런 마감에 대한 이제 그 하중도 고려를 하고 풍하중 그리고 이제 요 보이는 부분들이 그 연결 조건에 대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도 다 적절하게 모델링을 한 후에 거동을 분석하고 그 부재력에 대해서 마이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도면을 잘 작성을 했고요. 그 도면에 또 각 디테일별로 상색 또한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설계 단계에서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하 구조물인 경우는 뭐 기계실이라든지 뭐 전기실 쪽에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5m 이상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5m가 넘기 때문에 시스템 동바리를 적용을 했고 뭐 동일하게 마이다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해서 작업 하중의 2% 정도의 수평 하중도 고려를 했고요. 그 충분한 그 작업 하중을 고려해가지고 구조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부 하단부에 뭐 이제 지침대로 핀 조건을 그러니까 핀 서포트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구조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도면화를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계획이 잘 수립된 현장이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파트라든지 좀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트랜스퍼 거더 구조를 많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트랜스퍼 거더는 좀 전에 이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처럼 그런 이제 뎁스가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가총이 큰 경우는 반드시 이 가설 구조물이 지지하는 바닥 슬라브에 대한 안정성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이제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하중과 이 실제로 이제 시공 하중과 자중을 고려한 그 가설 구조물 하부에 발생하는 반력값과 비교해가지고 그 하중이 크다고 하면 그 바닥 슬라브까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좀 잘된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심지 공사다 보니까 뭐 CIP 이제 계획을 했고 CIP 계획에 따른 버팀대라든지 경사 버팀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 설치 및 해체 과정을 고려해가지고 단계별로 구조 해석을 실시를 했고 각 단계별 도면화까지 잘 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공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복공판 계획을 수립을 했고 대신에 이제 복공판에 대해 가지고 장비에 대한 이제 좀 안전성 검토 부분이 좀 미흡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검토 의견을 적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좀 검토가 잘 된 현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토부와 이제 그 현장 점검을 좀 많이 다닙니다. 그 사례를 조금 간단히 소개해드릴 건데요. 뭐 다들 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들 전문가시라 잘 아실 건데 구조 검토의 기본은 이제 어떤 구조 해석의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하중이라든지 어떤 조건들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이제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검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현장 조건과 상이하다고 하면 실제로 뭐 계획이라든지 구조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구조 검토라든지 도면에는 뭐 가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는 가세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풍하중이라든지 그런 횡령이 되어 가지고 뭐 구조 해석상으로는 안정성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좀 확보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기준에 보면 수직재와 수평재 만나는 부분은 그 힌지 조인트로 이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힌지 조인트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회전은 구속하진 않지만 그 변형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구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용 철물이 아닌 뭐 클램프가 아닌 뭐 임시 철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설치 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조 해석 결과와 좀 상이한 그런 현장 지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수직재 하부에 뭐 설계 기준에 보시면 뭐 100m 그 100mm 이상의 무근이라든지 그 45mm 이상의 그 하부 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는 뭐 그때 하부에 수직재를 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수직재에 수직 처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수평재에 추가적인 부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설 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비계의 중요한 별경결재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현장 갔을 때 검토했을 때는 5m 곱하기 5m 간격으로 이음재를 설치해가지고 전도라든지 수평재 그 외부 횡력이 돼가지고 구조물이 지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설치된 별경결재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뭐 개구부가 있어서라든지 다른 이제 간섭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로는 뭐 계획과 구조 검토는 잘 되어 있지만 현장 시공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구조물에 대한 사고는 살펴보면 그 하중을 못 버텨가지고 그 무너짐 사고가 대부분이었고 좀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좀 중대한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전 사례로 봤듯이 기술적으로 좀 잘 좀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설계 단계부터 그런 가설 구조물의 계획이라든지 안전 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좀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고 시공 단계에서도 본 사례와 같이 좀 조립 전후에 좀 확인하도록 도면이라든지 시방선 연계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건설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지금 저희 관리본에서 국토안전 경진대회랑 이런 이벤트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좀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